2010년 어떤 남자가 피자 2판에 비트코인 10,000개를 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4만원 정도였죠. 지금 그 비트코인 가치는 6천억 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배달 음식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은행도 정부도 필요 없는 돈이 세상을 뒤집기 시작한 첫 신호였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08년입니다. 또다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가 떠올랐죠. 그때도 이랬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대기업들이 파산하고 아버지들이 명예퇴직 당하던 그 악몽 말이죠. 정부가 금융기관 살리는데 수십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재벌 살려주는 겁니다. 어느 가정집에서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올해 에버랜드 못 가요? 올해는 아빠가 회사 안 잘리는 게 목표란다. 은행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은 코스피보다 빠르게 떨어졌죠. 한국은 또다시 분노했어요. IMF 때처럼요. 그때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해커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PDF 파일 하나로요. 은행 없는 돈을 상상해보세요. 그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화폐, 중간에 은행이 끼지 않는 시스템, 오직 수학과 코드와 모두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장부만 있는 거죠. 2009년 2월 3일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이 채굴됐습니다. 지금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월가를 향한 가운데 손가락이었습니다. 노골적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반란이었죠. 비트코인은 탐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분노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준 타도하고 암호화폐 만세를 외치는 거죠. 암호화폐는 양복 입은 부자들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입니다. 인터넷으로 만든 마법 같은 돈이에요. 정확히는 수학으로 만든 마법이죠.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그냥 너드들의 실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실제로 뭔가와 교환하기로 결심했어요. 비트코인 10,000개 주면 피자 2판 사줄 사람 찾습니다. 미친 짓이죠. 나중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데. 친구가 말립니다. 야, 피자값 그냥 송금하면 되잖아. 뭐하러 그래?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게 진짜 화폐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역사에 남을걸?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비웃죠? 그거 나중에 대박 난다며? 몇 억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써? 그 피자 2판은 지금 6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금융혁명은 배달 음식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새로운 돈이 아니었어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공책 하나를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평범한 공책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컴퓨터에 복사된 공책입니다. 한 장을 찢어내면 10,000개의 다른 컴퓨터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죠.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해커가 이 거래 내역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즉시 무효 처리됩니다. 이건 안 먹히네. 그럼 이전 블록까지 몽땅 바꾸면 되겠지? 여전히 안 됩니다. 왜냐고요? 거래를 조작하려면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에 있는 장부를 동시에 다 바꿔야 하거든요. 불가능하죠. 이게 블록체인의 핵시입니다. 그럼 누가 이 해킹 불가능한 장부에 새로운 거래를 기록하는 걸까요? 채굴자들입니다. 채굴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블록 찾았어. 비트코인 3.125개 받았다. 옆 채굴자가 아쉬워하죠. 아, 진짜 내가 거의 다 했는데. 이게 작업 증명입니다. 마치 전 세계 수학 천재들이 로또 번호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맞추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받죠. 채굴자들이 전기를 태워가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겁니다. 승자가 다음 블록을 추가해요. 그리고 달러와 달리 비트코인의 공급 일정은 정확히 예측 가능합니다. 정부가 실수로 더 찍었네 하는 일은 비트코인에선 절대 없습니다. 4년마다 채굴 보상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점점 늘어나는 가족이 피자를 나눠 먹는 것처럼요. 2009년에는 블록당 50개였어요. 2012년에는 25개, 2016년에는 12.5개, 이런 식으로 2140년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한 조각을 누가 먹었는지도 다 기록되죠. 그리고 이 고정된 공급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꿉니다. 한 사람은 말하죠. 난 들고 있을 거야. 내년에 2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냐고요? 작년에도 됐고 재작년에도 됐는걸요? 비트코인은 완전히 판을 뒤집는 겁니다.
저축하는 사람을 보상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을 보상하며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상하죠. 전통화폐는 정반대예요. 상인이 물어봅니다. 오늘 5,000원 낼래요? 아니면 금요일까지 기다려서 10,000원 낼래요? 손님은 당연히 즉시 답하죠. 지금 주세요. 당장요.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찍어냅니다. 결과는 뻔하죠. 모두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중앙은행도 없고 돈 찍는 기계도 없습니다. 그냥 확실한 한도가 있어요. 2,100만 개죠. 미국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역사상 발행한 달러의 40%를 찍어낸 동안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쉬운 돈의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어려운 돈이에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만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별명을 하나 얻고 있어요. 디지털 금이죠. 금은 희소하고 오래가고 믿을만합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게다가 들고 다니기 쉽고 프로그래밍도 가능하죠. 한 투자자가 말합니다. 저 지금 100억 들고 다녀요. 놀란 사람이 묻죠. 어디 있는데요? 여기요. 영어 단어 12개면 됩니다. 비트코인 확인하는 것도 즉시 가능합니다. 블록체인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수십억을 빌려서 샀고 이걸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렀어요. 캐시 우드는 기관들이 조금만 투자해도 비트코인이 100만 갈 거라고 했죠. 잭 도시는 비트코인이 인터넷의 기본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 전체가 실험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10에서 20% 송금 수수료를 안 내도 되고 즉시 거의 공짜로 송금했죠. 정부는 화산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비트코인 도시까지 만들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정부가 은행을 막아도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거든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국경을 넘어 돈을 옮기고 재정적으로 살아남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3억 명이 암호화폐를 쓰고 있고 대부분 비트코인이죠. 기관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블랙록, 골드만삭스, 심지어 테슬라도 한때 대차대조표에 올려놨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믿는 사람들만큼이나 사기라고 외쳐대는 억만장자도 있습니다. 버핏이 말하죠. 이 햄버거 보세요. 고기도 있고 영양소도 있고 실체가 있죠.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먼 거가 거듭니다. 그냥 휴지 조각 거래하는 거랑 똑같죠.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 말이 일리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생산성이 없거든요. 농장처럼 작물을 키우지도 않고 아파트처럼 월세를 만들도 않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버핏이나 멍거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그게 투기적 막다른 길인 겁니다. 한편 JP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은 2017년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2023년으로 빨리 감기하면 이렇습니다. 직원이 보고합니다. 저희 방금 암호화폐 지갑 출시했고 비트코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다이먼이 대답하죠. 좋아요. 여전히 쓸모없는 돌덩이에요. 그럼 그들이 틀린 건가요? 완전히 틀리진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구세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판단하는 거죠. 현금 흐름, 배당, 규제 명확성 같은 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회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금 같은 자산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비판이 유일한 위협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비판이 아니라 위기로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정체불명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죠. 그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사라졌어요. 금융계의 궤도 같은 존재죠. 2021년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토시의 지갑이 움직였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비트코인은 폭락했어요. 알고 보니 가짜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는 합리적입니다. 그가 100만 개를 갖고 있거든요. 전체 공급량의 거의 5%예요. 돌아와서 다 팔면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죠. 아니면 시스템을 장악할 수도 있고요. 짧게 답하면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코드는 공개돼 있어요. 변경하려면 수천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굴자들, 개발자들, 전 세계 노드 운영자들 모두요. 사토시가 USB 한 손에 들고 그림자에서 나타나도 혼자서는 규칙을 못 바꿉니다. 그 다음엔 미래의 위협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 털리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그 컴퓨터 아직 계산기 수준입니다. 은행 해킹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만약을 대비해 양자 저항 업그레이드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시도는 했죠.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고 인도는 금지를 고민했으며 미국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금지해야 한다는 쪽과 규제해야 한다는 쪽,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더라 하는 사람들까지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막았을 때 채굴자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장비를 챙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더 빠른 코인, 더 똑똑한 코인, 더 재미있는 코인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트렌드를 따르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견디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일부러 느리고 일부러 단순하며 일부러 안전하게 만들어졌죠. 금처럼요. 정부로부터도 안전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도 안전하며 시간의 시험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금보다 더 낮고 더 젊죠. 그럼 비트코인의 진짜 힘은 뭘까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생존이에요. 15년 동안 모두가 죽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시험 또 시험을 거치고 위협 또 위협을 받아도 여전히 여기 살아있죠. 어쩌면 그게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세상은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시스템이 깨졌다는 걸요. 은행은 망하고 정부는 구제금융에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일반인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그 분노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해결책을 제시했죠. 중앙기관 없는 돈,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화폐, 모두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피자 2판에 10,000개를 쓴 남자를 기억하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중국의 금지도 버텼고 버핏의 비판도 견뎠으며 수천 개의 경쟁 코인도 이겨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느리고 변동성이 크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죠. 하지만 여전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점일지도 몰라요. 15년 전 누군가 익명으로 올린 PDF 파일이 3억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시스템이 됐습니다. 국가들이 채택하고 기관들이 투자하며 억만장자들이 논쟁하는 자산이 됐죠.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디지털 금이 될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비트코인은 이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세상에 질문을 던졌어요. 은행과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뭘 믿어야 하는가? 비트코인은 답했습니다. 수학을 믿으세요. 코드를 믿으세요. 그리고 시스템을 믿으세요. 그 답이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15년간 살아남았다는 건 무언가를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